10년 동안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송금인은 전화도 비공개로 되어 메시지도 있어서 아무것도 확인이 없었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장에 처음 보는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돈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받아서는 안 됐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시작된 의문.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던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죠. 그 통장은 벌써 10년이나 사용해 온 것이었어요.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찍힌 숫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일정했어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빠짐없이 10년 동안. 또 들어왔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미 수십 번은 확인했을 텐데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 돈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겨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버거웠거든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하루하루가 빠듯했어요. 그때부터였죠. 어느 날 갑자기 이름 없는 송금이 시작된 건 보낸 사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메시지 하나 없이 들어오던 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거 잘못 들어온 돈 아니야? 은행에 가서 물어본 적도 있었죠. 죄송하지만 송금인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죠. 받아도 되는 돈인지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돈은 점점 이상한 돈이 아니라 당연한 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통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거든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그 입금 내역. 그 아래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눈을 몇 번이나 비볐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죠. 마지막이라니.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사라지겠다고 말하고 있었죠. 왜 이제 와서?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할머니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연락이 끊긴 아들, 그리고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한 사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하게 되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10년 동안 이어진 이 돈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그 말의 의미. 이제는 반드시 밝혀야 했어요. 이 사라진 이름을 쫓아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박순자 할머니의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죠. 하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동안은 묻어두고 살았어요. 굳이 알아내지 않아도 그 돈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마지막입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마치 남겨진 사람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끝내버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었죠. 10년이에요. 누군가가 1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 돈을 보냈다는 건 단순한 호의로는 설명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죠. 저 잠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창구 앞에 앉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어요.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거 10년 동안 들어온 돈인데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죠. 고객님, 이 계좌는 송금자 정보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었지만 그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식으로 조회 요청을 하시면 아주 제한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거 해주세요. 짧았지만 단호한 말이었죠. 직원은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서류에 이름을 적는 손이 조금씩 떨렸어요. 박순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10년 동안 돈을 보냈다면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비가 오던 날,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작게 웃고 있던 장면이었죠. 설마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그 기억은 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세게 두드렸죠.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가.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 하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서랍이었죠.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손을 뻗다가 잠시 멈췄어요. 열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해버린 일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첫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숨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 10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이름. 하지만 결코 잊힌 적 없던 이름이었죠. 3. 지워지지 않은 이름. 편지를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 속에서 꺼낸 종이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종이 끝은 발에 있었고 접힌 자국은 이미 선명하게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마치 지워지지 않겠다는 듯이요. 할머니는 천천히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입속으로 되뇌었어요. 김태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죠.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아직 세상이 낯설고 모든 게 서툴렀던 그때 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 조용히 도와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태수였어요. 왜 이제 와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그 이름은 이미 오래전에 지워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지우려고 애썼던 이름이었죠. 편지를 펼쳐 들었어요. 종이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순자 씨에게.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씨라는 호칭. 그건 너무도 오래전 그 사람이 자신을 부르던 방식이었죠.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갔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많이 늙어 있겠죠. 눈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진 문장. 그래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순자 씨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왜?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질문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해졌죠. 기억 속의 김태수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말없이 뒤에서 지켜보던 사람. 하지만 그래서 더 잔인했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그날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결혼을 결심하던 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살겠다고 선택했던 그날.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고 마음을 말하지도 않았죠. 그저 잘 사세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게. 하지만 아니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건 내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붙잡을 용기도 없었고 행복을 방해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눈물이 한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잉크가 살짝 번졌지만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부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 아래 짧지만 결정적인 한 줄이 있었어요.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10년 동안 들어온 돈. 그 정체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떠오른 이름일 뿐일까요? 그때였어요. 편지 봉투 안에서 무언가 하나 더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 조각 하나였죠. 할머니는 천천히 그걸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펼쳐본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기에는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날짜 하나. 바로 10년 전 첫 송금이 시작된 그날이었죠. 늦어버린 시간. 할머니의 손에 들린 종이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적혀 있는 계좌번호와 날짜. 그건 분명히 10년 동안 자신에게 돈을 보내온 바로 그 시작점이었죠. 정말이었구나.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김태수? 그 사람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죠. 아무 말도 없이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할머니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앉아 버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하필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걸 알게 된 걸까요? 왜 말 안 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누구에게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후회였을까요? 기억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김태수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앞에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그때의 자신은 너무 바빴거든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선택해야 할 삶에. 그리고 결국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지금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의 시간도 분명히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 뒤에 남겨진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였을 텐데 그제야 가슴 한쪽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10년 동안 자신은 그저 도움받는 입장으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주는 입장으로 살아왔던 거였죠.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눈물은 이미 멈췄지만 표정은 더 단단해져 있었죠. 찾아야겠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은 10년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자신도 이제는 한 번쯤 직접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고맙다는 말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전해야 했어요.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주소나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편지 어디에도 그런 정보는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거였죠. 정말 그 사람답네. 씁쓸한 웃음이 입가에 스쳤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고향? 김태수가 자주 말하던 곳. 바닷가가 있는 작은 마을. 언젠가 힘들 때마다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곳. 거기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곳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할머니는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오랜만에 꺼내는 외출용 코트. 손이 조금 서툴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어요. 10년 동안 그 돈 덕분에 지켜낼 수 있었던 공간.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공간이었죠. 잠깐 다녀올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처럼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였죠. 바닷가 마을에서 버스는 느리게 그리고 오래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죠.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대신 낮은 집들과 넓은 들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짭짤한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바다네.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죠. 김태수가 자주 이야기하던 곳. 힘들 때는 바다를 보면 좀 나아집니다. 그가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버스가 멈춰 섰어요. 작은 정류장이었죠. 사람도 거의 없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발밑에 땅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한 기분도 들었어요. 여기가 맞겠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닌데 혼잣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따라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마을은 작았어요. 골목마다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사람들의 흔적은 있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머니가 놀라 돌아봤어요. 한 중년 여성이었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 저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김태수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여성의 표정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 찾으세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혹시 아세요? 여성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얽혀 있었어요. 옛날에 조금 겨우 꺼낸 말이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이 마을에 사셨어요. 사셨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과거형이었죠. 지금은 안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멀어져 버렸죠. 뭐라고요? 할머니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혼자 사시다가 병이 좀 있으셨어요. 여성의 말은 계속됐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 전, 그리고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 사람이 보낸 마지막 돈. 그건 정말로 마지막이었던 거였죠. 장례는? 힘겹게 물었어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간단히 치렀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없었다는 말.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이 꽂혔죠. 그 사람은 정말로 혼자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을 위해 살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게 떠나버린 거였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혹시 묘지는? 여성은 말없이 바닷가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언덕 위에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6. 끝내 전하지 못한 말.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그 길 끝에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바닷바람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조금 더 올라가자 작은 묘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무덤들이었죠. 그 중 하나 앞에서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이었죠. 작은 비석 하나. 그 위에 적힌 이름. 김태수? 여기 있었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한 걸음 다가가 비석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글자를 만졌죠.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나 이제야 알았어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그거 다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이미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찾아올 거라는 것도 그래서였을까요? 편지에 그런 말을 남긴 이유가 부담 갖지 말라고, 자신이 선택한 일이라고. 바보 같아요. 할머니는 울면서 웃었어요. 왜 그런 걸 혼자서 다 했어요? 조금만 말해줬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마음을 전했더라면, 그럼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이 감정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 두 마디가 10년을 대신하고 있었죠.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그건 은행에서 찾은 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그 돈. 이건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받기만 했던 시간. 이제는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걸 원했을까요? 자신이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걸? 아니겠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던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건 제가 잘 쓸게요. 대신 헛되게 쓰지 않을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어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년 동안 쌓아온 마음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가 다시 멀어져 갔어요. 마치 시간처럼요. 붙잡을 수 없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하지만 기억할 수는 있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7. 남겨진 이유. 바닷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눈물도 멈췄고 숨도 차분해졌죠. 그때였어요. 저기 혹시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모자를 쥐고 있었죠. 태수 형님 아는 분이세요? 그 질문에
할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네, 조금.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역시 오셨네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제가 올 걸 아셨어요? 노인은 작게 웃었어요. 형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죠. 기다렸다고요? 노인은 비석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사람 얘기만 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을 찾아오면.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나무로 된 아주 오래된 상자였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걸 받아들었어요.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열어보셔도 됩니다. 노인의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뚜껑이 열리며 작은 소리가 났죠.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접혀 있는 종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이걸 아직도 목이 메었어요. 사진을 다시 내려놓고 종이를 펼쳤어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순자 씨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눈물이 다시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10년 동안 돈을 보낸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편해지려고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내가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문장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내 방식대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혹시라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손이 떨려 잠시 글을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다만 한 번쯤은 웃는 얼굴로 다시 보고 싶었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왜 이제 와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너무 늦었죠. 그 한 번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작게 말했죠. 형님 마지막까지 웃고 계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울음이 더 깊어졌어요. 슬퍼서인지 아니면 조금은 위로가 되어서인지 그리고 남겨진 마음.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다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그 사진과 편지를 꼭 쥐고 있었죠. 바람은 여전했지만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차갑기보다는 어딘가 부드러워진 바람이었죠. 이제 가봐야겠죠. 조용히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는 것처럼요.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김태수? 그 이름을 이제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조금 더 오래 보고 싶어졌죠. 다음에 또 올게요. 짧은 약속을 남겼어요. 이번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돌아서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올라올 때보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마을로 내려오는 길,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죠. 10년 동안 받기만 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서야 알게 된 한 사람의 마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한 사람을 지켜온 시간 그 자체였죠. 헛되게 쓰지 않겠다고 했죠.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건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 중년 여성이 다시 보였어요. 다녀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사하고 왔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죠. 네, 알아요. 그 대답에는 이제야 알게 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버스를 타기 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너머에는 이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바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놓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가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할머니는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었어요. 이제 그 숫자들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죠. 누군가의 시간이고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할머니는 은행을 다시 찾았어요. 이 돈 조금씩 쓰고 싶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혼자 계신 분들 도와주려고요.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처럼요.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요. 작게 덧붙였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달랐죠.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삶. 그 시작은 10년 동안 말없이 이어져 온 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보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이렇게 남는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곁에 있는 마음을 늦게야 알아차리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끝내 전하지 못한 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 다시 이어지니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마음을 전해보세요.